김일환 박사님, 서울정신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계시는 김일환 교수님, 김정식, 우리 동경에 있는 조선 YMCA 초대 총무를 맡으셨던, 그리고 아까 송생현 선생님 발표하실 때 언급하셨던 바로 이 고아 송진우 선생을 비롯했던 한국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의 집합서고 토론의 장이었던 제1번 한국 YMCA를 주관하셨던 김정식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여태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3.1운동의 태동의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분만 좀 발표를 해주시죠. 네, 귀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특별히 이 삼성 김정식에 대한 인데요. 관직 활동과 옥중 기독교 입교 부분은 좀 넘어가서요. 김정식의 기독교 청년운동, 특별히 도쿄에 가서 10년 동안 초대 총무로 활동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김정식은 1937년 1월 13일에 별세했는데요. 그때 별세했을 때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는 기독교 청년운동의 장로가 영면에 들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YMCA와 함께한 일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식의 생애 중심에는 YMCA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6년부터 1916년까지 제1번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의 초대 총무로 재임하면서 제1번 한국 YMCA의 기틀을 다진 일은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또 초기 YMCA 역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발표문은 초기 제1번 한국 YMCA와 지도력을 김정식의 이력과 활동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료 41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관직 활동과 옥중 기독교 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식은 1902년에 이제 국사범으로 체포되어서 한성감옥소에서 1904년까지 2년 동안 미결수로서 이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김정식의 초기 이력은 자세히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무인 집안 출신이라는 것과 나중에 이제 경무청의 경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45쪽 페이지를 보시면 옥중 신앙체험입니다. 1902년에서 1904년 동안 국사범으로서 한성감옥서, 이때의 한성감옥서는 지금 가깝습니다. 지금의 현재 위치로 하면 바로 지금의 영풍 빌딩, 그 자리가 한성감옥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성감옥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46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신앙체험,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체험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인이 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자서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그 후 한밤 고요하고 잠들지 아니할 때에 스스로 이 육신의 불쌍한 지경을 생각하여 전전반측할 때에 예수께서 내 누운 요에 함께 앉으신지라 그 무릎을 붙잡고 하는 말이 나는 육신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내 불쌍한 사정을 고할 곳이 없으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친절하시고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형님께 고하옵니다. 내가 전일에 주세에게 심취하고 선조에게 불효함과 처자에게 박정함과 친구에게 교만한 죄가 많고 더욱 나의 사랑하는 딸 eng사의 나이 10세에 이만하고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라마교당 양육원에 보내었으니 때때로 부모를 부르짖을 생각을 하면 뼈가 저리고 오장이 녹는 듯 하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형님이라고 부르죠. 이 예수 형님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눈에 눈물이 비오듯 벽에를 적시더니 예수께서 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되 내 회개함을 내 안 하니 너무 서러 마라.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음성에 감동하여 자연 마음이
주락하여져서 무슨 큰 짐을 벗은 모양도 같고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도 같으며 혼자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악한 죄인도 없었고 지금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얻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로다. 차후로는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로 작정하고 세세히 생각하며 전일에 지은 죄로 오늘 이 같은 긍휼을 받기는 진실로 뜻받기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실제로 이제 감옥에서 추락한 후에 이제 남겨놓은 것인데요. 이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건 김정식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10년 동안 초대 총무로 재임할 때에 이 그 김정식의 회심기, 김정식의 기독교에 입교한 회심기가 태극학보에 수록됩니다. 그래서 태극학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조선 유학생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 김정식의 기독교 청년운동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 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김정식은 이제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연동교회 교인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 국민교육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기독교 청년운동, 그 중에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와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활동입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면 김정식은 1904년 10월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한국인 간사, 이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간사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수석 간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총무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1906년 8월에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설립을 위해서 도일할 때까지 재임하게 되는데요. 그는 관찰사의 명을 거절하면서까지 수석 간사직에 충실했고 또 한성부 경무관으로 재임명되었지만 나는 이 YMCA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경무관 직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김정식은 총무 질레트의 성실한 협조자로서 특히 재정 조달과 체육 프로그램 실행을 도왔는데 1905년 5월 22일에 있었던 대운동회를 주관하고 그 자리에서 체육활동이 청년회의 목적 사업의 하나임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1905년 5월 달에 열린 이 대운동회는 일반 사회단체가 만든 최초의 운동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나 이런 데의 운동회는 있었지만 이 일반 사회단체가 하는 운동회는 이 YMCA가 하는 운동회가 1905년 5월 달의 운동회가 처음 운동회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06년에 그 도쿄 기독교 청년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움직임은 1906년 4월부터 진행됩니다. 50페이지, 자료집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금 이제 수석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식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고요. 1906년 8월에 김정식을 도쿄로 파송해서 구체적인 설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정식은 처음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옛 한국공사관 건물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접촉하고 또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 간다고 미토시로초에 있는 일본 도쿄, 이 처음에는 일본 도쿄 YMCA 2층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초대 총무는 김정식, 그리고 부총무는 한국에서 건너온 최상호, 그 다음에 서기는 장혜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회의 조직은 1907년 8월 이후에 완료되었는데 사사부, 의사부, 종교부, 교육부, 체육부, 친접부, 사천부 이렇게 7개 부서를 두고 회원 제도는 정회원, 중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소년회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정식의 활동은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식이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6명의 기독교인 유학생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1907년 1월이 되면 성경연구반이 벌써 활성화되어서 50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고요. 모일 때마다 입교를 원하는 사람이 매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레트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 김정식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칭찬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이렇게 이제
YMCA를 조직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독립적인 회관, 장소를, 건물을 갖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이 이제 회관을 신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52페이지 위쪽에 보면 결국은 1914년 9월에 간다고 니시오가와초 이정목 5번지에 2층 회관의 2층 규모의 회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이 건축비는 보통 3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김정식은 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특별히 1912년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그 출령회라는 거를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했던 하령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출령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이 12년 3월 32일에서 4월 5일에 열렸던 요 출령회에는 이승만을 초청합니다. 이승만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을 초청해서 이 집회를 또 인도하게 하는데요. 이승만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 특별 집회에는 218명의 한국인 학생이 참석했고 크렘 여사와 길렛 여사가 각자 짧은 연설을 했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기대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즉석에서 도쿄 조선 YMCA 건축기금으로 1362엔 50센이 모금되었다. 오늘 모임에서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YMCA 본부 국제부에서 2만엔을 보냈고 다른 기금으로 1056엔, 건물 매매대금 370엔, 수보 50개, 판매금 355엔, 합계 2만 4,970유엔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의 일기에는 이 특별집회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했지만 유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해서 집회 장소 밖까지 학생들이 만원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규식 등 양반 출신 유학생들이 이때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 130평 부지에 건평 74평의 회관은 미국 출신의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이 보리스, 윌리엄 보리스가 이 설계를 했는데요. 윌리엄 보리스는 사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기독교 관련 건물들을 많이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맡아서 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림 1에 보시면 도쿄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인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에 간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회관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 윌리엄 보리스가 회관을 또 설계하는 그런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회관에 대해서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 중앙청년회보 15년 2월호에 그 봉헌식을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고요. 그 건물이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림 2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신축회관의 구조는 1층에 응접실, 식당, 오락실을 터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1층을 다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실, 욕실, 취사실, 하인실 등이 있었고 2층에는 침대를 사용하는 기숙사 7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가 유학생들의 중요한 아지트가 되고 나중에 28 독립선언을 할 때 이 기숙사에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김정식이 추진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유학생들 중심으로 도쿄 연합 예수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식은 이제 1908년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온 정익로라는 사람과 또 여러 명의 학생들과 이 일을 추진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1909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1909년에는 조선인수교 장로회 이제 그 노회에다가 목사를 파송해 줄 거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연합교회를 원했어요. 예, 김정식과 그 다음에 유학생들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를 따지지 말고 연합교회를 결성하자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감리교인이 한 명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조선인수교 장로교회에다가 본국 장로교회에다가 목사 파송을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1909년 이제 9월에 그 한석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5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김정식과 유학생들의 요청 및 YMCA 관계자들의 호소에 대하여 1909년 9월 3일에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회 노회에서는 한석진 목사를 파송해서 1개월 동안 체류하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그 1910년 3월에 옵니다. 3월에 한석진이 와서 결국은 이제 그 김정식, 조만식, 오순영 이런 사람들은 영수로 세우고 김현수, 장원용, 백남은, 장혜수는 집사로 임명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한석진의 뒤를 이어서는 박영일이 오고 그 뒤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뭐 임종순, 주공삼, 오기선, 이여한, 임종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와서 재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얼마씩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합예수교회라는 명칭은 1912년부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도쿄연합예수교회는 그 청년회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3년까지 그 간토 대지진으로 소실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조선기독교 청년의 회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그대로 교회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도쿄연합예수교회 교인 통계를 제가 밝혀놨는데요. 13년, 14년, 16년 자료가 있어서 밝혀놨는데 대략 전체 교인 수가 180명에서 200명 선을 유지합니다. 1908년에 시작해서 16년까지 한국에서 파송한 담당 목사나 장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기독교인 유학생 200명 정도, 기본적으로 180명에서 200명 선을 유지했다라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결국 교회의 영수이자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총무인 김정식의 지도력이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은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이 도쿄 사역을 마치고 1916년에 귀국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1915년 5월에 귀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1916년 8월에 귀국했습니다. 윤치호의 일기나 아니면 학지광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네. 마지막으로 김정식의 지도력과 이팔 독립선언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지광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60페이지입니다. 예, 자료집 60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연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 총무로 있어 힘쓰시던 김정식 씨는 근본에 사임 귀국하셨는데 8월 21일에 동회관에서는 성대한 송별회가 있었다더라. 노체의 건강을 빌고 동해의 더욱 왕성함을 바라는 동시에 청년회는 유학생을 위하여 있는 유학생의 것이라 경고하느라 유학생의 이에 대한 책임이 중대하도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통 이제 그 뒷부분에 청년회는 유학생을 위하여 있는 유학생의 것이라 경고하노라 이 부분을 보통 해석하기를 이걸 이제 이 학지광의 편집지인의 기대와 생각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김정식의 생각이었어요. 김정식이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송별회에서 장덕수가 이제 회원을 대표해서 송별사를 하고 김정식이 답사를 했는데 이런 답사를 합니다. 이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패한 조선이 일신되는 것인데 그 책임은 실로 유학생 제군들에게 있는 것이다. 장차 조선을 지배할 사람은 실로 제군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애국자가 외친다고 해도 조선인 일반의 사회가 개량되지 않는다면 무익할 것이다. 우리의 근무는 조선인 사회를 개량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제군들은 이 청년회를 근거로 하고 선량한 단체를 만들며 이로써 밝은 장래를 기대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에 대한 평가를 보면 61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 선교사의 평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독실한 하나님 신앙, 당당하고 여유 있는 마음 자세, 기독교적인 생활 태도는 학생들에게 종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식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개방적인 기독교인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유영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활달무계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기상이 활달하고 사고가 편협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0년대가 되면 벌써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부영세대는 고리타분하다 이런 세대론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식은 그 청년들이 비판하는 부영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의 그 10년 후에 1916년 8월에 이 총무직을 사임한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한 이 청년회가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스스로 용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식이 10년 동안 총무로 재임하면서 펼친 기독교 청년운동의 결실과 지도력이 그의 퇴임과 함께 사라졌느냐 하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1919년 28 독립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16년 8월에 귀국한 김정식과 1919년 28 독립선언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식이 심혈을 기울여 건립한 청년의 회관을 중심에 놓고 보면 28 독립선언을 바라보면 28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과 운동이 모두 회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회관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기독교회 회관은 유학생, 유학단체, 연합예수교회를 아우르는 종합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8 독립선언서가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의 회관에서 낭독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28 독립선언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회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김정식이 초대 총무로 10년 동안 재임하면서 구축한 조선기독교 청년회라는 단체, 즉 네트워크, 그리고 회관이라는 공간, 청년의 회원과 연합예수교회의 교인이라는 인적 토대 등이 28 독립선언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식이 구축해놓은 기독교 청년운동의 기초에 위해서 1919년 28 독립선언이 실행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정식의 생애와 또 기독교 청년운동은 계속해서 재평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